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저와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정분할, 두 번째 협의분할, 세 번째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정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하면 우리 피상속인, 우리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으로 이거 누구 줘라, 이거 누구 줘라, 이거 누구 줘라 이렇게 결정하고 사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제3자한테 이거 누구 줄지 우리 자식한테 어떻게 나눠줄지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둘째, 협의분할은 우리 피상속인이 분할 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 두 번째 협의분할 아니면 세 번째 심판분할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협의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금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상속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부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가져가기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현물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을 말 그대로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뭐 각자 지분 비율대로 쪼개는 거고, 자동차도 그 지분 비율대로 각자 쪼개는 거를 얘기합니다. 비율은 자기들이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마지막으로 가격분할이 있습니다. 가격분할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한 사람이 부동산의 명의를 단독 소유로 하고 그에 상하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대물분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섞여들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호재산을 분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특별수익자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아간 형이나 동생이 그 사람들 입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먼저 받아갔으니까 상호재산은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가. 나는 안 받아갈게. 아니면 그렇게 나눠도 모자라면 내가 먼저 받아간 거 내가 좀 더 줄게.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말이 특별수익자 입에서 나와야 여러분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협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별수익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야, 내가 받아간 거는 먼저 받아간 거고 남은 게 있으면 그것도 또 정확하게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분할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거나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좋아서 협의분할이 된다는 사항을 전제로 제가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갔죠? 근데 그거는 조금 큰 것들이고 여기서는 짜잘한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셀프로 작성하는 법 역시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놨죠? 이 영상 끝나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뭐 착오나 사기, 강박 이런 사유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알려드렸죠. 이런 내용 역시 미리 영상을 통해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는 것은 협의분할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협의분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래 우리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자 이렇게 협의가 되면 그게 협의분할이 되는 건데요.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부동산 등기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5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씩 등기를 하는데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 가서 5분의 1씩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5분의 1씩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특별수익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들고 간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들고 갈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등기가 법정 상속 지분대로 된다는 점을 알고 그렇게 5분의 1씩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단독으로. 결국 특별수익자 분들도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탐이 난다 하셔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하신다 하시더라도 결국 상속재산 분할 소송한 다음에 경정하면 결국에 바뀌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심판분할입니다. 심판분할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을 통해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협의분할이랑 심판분할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심판분할은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청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그 재산이 없었는데 추후에 아버지 재산이 나타났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으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나누지? 그럼 그 전에 것까지 다시 다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앞에 거 해제하고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앞에 거를 해제하고 다시 이것까지 넣어서 다시 앞에 것까지 다시 건들 때는 그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번에 제가 증여세에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이 아닌 심판분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특별수익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특별수익자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법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인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빠른 결정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신다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망설임은 여러분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정분할 같은 경우는 유언이 따르니까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유언, 유효 효력 확인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 등,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행 소송들까지, 그 다음에 검인 절차까지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은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 특별수익자 때문에. 자, 여러분, 결국은 심판분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우광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